어떻게 하면 더 특별하고 좀 괜찮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천정에 미러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미러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디자인적 효과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공간이 더 높고 깊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조금 더욱 풍성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효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고스페이스 디자인 이창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반포에 위치한 아크로 리버뷰 32평형 타워형 투베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젊은 두 부부께서 거주하실 예정이고,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과감한 구조 변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고스페이스 디자인이 이 두 분만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디자인했는지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이곳은 주방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 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방 구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메인 냉장고와 서브 냉장고가 분리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했고, 애매하게 작은 아일랜드와 숨겨진 메인 주방이 답답한 느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납 공간을 늘려주기는 하지만 상판 위에 짐을 쌓아두는 습관이 생기면서 관리가 조금 어렵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고려한 결과 현재 배치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일랜드를 거실을 향하도록 배치하려 했지만 철거할 수 없는 기둥이 조금 있어서 공간이 애매하게 남았고, 이제 그 공간에 수납장을 추가하게 된다면 이제 이동 동선이 조금 불편해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크로 리버뷰의 경우에는 이제 세대마다 한강뷰가 조금씩 다 다르게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현장은 이제 거실에서 한강이 보이지가 않고 4층 라인에서만 이제 한강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거 공간에서는 이제 시선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실에서 한강이 보이는 구조였다면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아일랜드를 거실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배치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나 이곳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현재 위치에 배치를 해주고, 배면에는 홈바장, 측면에는 이제 냉장고장과 키 큰 장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일랜드 디자인을 조금 색다르게 풀어보았는데요. 기존에는 세라믹이 돋보이는 주방을 이제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세라믹보다는 가구 도어가 돋보이는 디자인을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세라믹이 아일랜드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가구 도어가 아일랜드를 감싸는 느낌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바장에는 상부장 안쪽과 하부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이제 무드를 살렸고, 측면의 키 큰 장에는 팬트리장을 추가를 해주고, 옆에는 이제 가구 문짝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 빌트인 냉장고를 시공하면서 주방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의 통일감을 좀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한 보조 주방으로 이어지는 중문은 저희가 간살 중문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디자인 포인트를 좀 잡았고요. 색감 또한 가구와 동일한 색감으로 시공을 하면서 조금 더 통일성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주방 안쪽에는 추가 냉장고장과 별도의 후드 및 인덕션, 그리고 이제 싱크볼을 배치를 해서 냄새나는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우측에는 이제 분리수거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따로 마련을 해드리면서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아크로 리버뷰의 주방 레이아웃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디자인도 잡았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주방은 기능이라든지 수납, 사용성에 중점을 맞춘 주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이 조금 고민이신 분들은 이제 보조주방과 이렇게 메인 주방을 좀 분리를 해서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벽면은 필름을 시공을 했고요. 바닥은 600에 1200의 타일형 강마루로 시공을 했습니다. 타워형 투베이 구조는 길게 형성된 복도가 좀 특징인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주방과 거실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간이 더욱 길고 시원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면과 선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히든도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든도어에 손잡이가 있으면 정돈된 느낌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손잡이가 없는 히든도어를 저희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어의 인방 라인에 맞춰서 벽에도 선이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 와보시면 이게 벽인지 문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진정한 히든도어를 구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 설계 같은 경우도 보시면 현관에서부터 거실 끝까지 쭉 이어지는 간접 조명을 배치를 해주고, 이로 인해서 공간이 조금 더 확장되어 보이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조명 역할을 하는 이 마그네틱 조명 또한
주방부터 거실 끝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도록 배치를 해서 천장을 조금 단정하게 정리를 하고 시각적으로 더욱 정돈된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 썼던 이 아일랜드도 이 마그네틱과 같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조명이라든지 이런 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직선으로 뻗어 있어서 공간이 조금 더 길게 형성되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체감 있는 이제 벽면과 천정이 이제 주는 단정함이 제가 봤을 때 공간을 더욱 깊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이번 프로젝트에 굉장히 신경 썼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파 같은 경우는 리케의 가죽 소파로 제안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패브릭보다는 가죽 소파가 공간에 더 어울릴 거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정말 수많은 소파를 찾아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리케에서 나왔었던 이 넘버 12 소파가 채택을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블랙 가죽 소파가 이런 공간을 더욱더 모던하고 정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이닝 공간은 이 집에서 한강뷰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지만 공간 자체가 크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더 특별하고 좀 괜찮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천정에 미러솔을 설치를 했습니다. 미러솔 같은 경우는 다양한 디자인적 효과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공간이 더 높고 깊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조금 더욱 풍성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효과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이제 미러솔에 비치는 한강뷰라든지 뭐 저녁에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불빛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공간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식탁 같은 경우는 공간의 와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희가 처음 설계 단계부터 이제 원형 식탁을 두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소파와 동일한 블랙 컬러를 찾던 중에 필로티카에서 나오는 컬럼 시리즈의 원형 테이블을 제안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공간을 완성시키는 건 이제 가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구에 대한 제안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공간에 적절하게 맞는 가구들을 잘 선택하셔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사실 원래는 여기가 이제 안방이었던 공간인데요. 저희 클라이언트 두 분께서 의류 수납이 많으시고 이제 거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반면에 안방은 정말 딱 잠만 자는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셔서 안방을 이제 작은 방으로 변경을 하고 기존 안방을 드레스룸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양쪽에는 이제 저희가 시스템장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화장대라든지 이런 서랍장 같은 거를 만들어 드렸고 반대쪽에는 이제 스타일러장과 빨래 수납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발코니에는 세탁기를 두어서 흔히 말하는 런드리룸을 만들어 이제 가사 노동이 조금 더 편리하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세탁기는 무조건 드레스룸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아파트의 경우는 세탁기를 발코니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철에 빨래하러 나가는 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욕실에서 나와서 드라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렇게 안방을 드레스룸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더니 30평대에선 존재하지 않는 그런 웅장하고 멋진 드레스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드레스룸 안에 항상 런드리룸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런드리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빨랫감을 숨길 수 있는 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만들어 드렸냐면 이렇게 상판을 여시면 빨랫감을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여시면 빨래 바구니를 들어서 바로 세탁기로 직행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동선을 편리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면 지저분한 빨랫감을 가리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이제 세탁을 하는 데서 조금 좋은 동선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드레스룸 안에 런드리룸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개인의 성향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인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주방, 거실, 다이닝 공간, 뭐 드레스룸 등 각 공간의 활용도를 저희가 극대화할 수 있었고 뭐 디자인적 요소를 좀 더해서 한층 더 세련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두 분께 정말 무한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고스페이스 디자인 이창준이었습니다.